네, 뉴욕 증시 마감 기준으로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함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제네럴 모터스입니다. 완성차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네럴 모터스의 지난주 금요일에 분위기도 강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먼저 GM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GM이 한 6%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미시간주 랜싱에 있는 공장 인근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하고 5대5 비율로 합작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양사가 10억 달러씩 이제 부담을 하게 되면서 총 20억 달러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1,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뉴스 보도도 함께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작법인이 얼티엄셀즈를 설립을 해서요. 미국의 오하이오주하고 테네시주에 각각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GM은 이번 보도에 덧붙여서 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감면하고 기타 승인을 확보하고자 주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보도 자체가 아예 확실하게 승인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정부하고 긍정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 계획 같은 경우에는 혹여라도 실패하거나 세부 내용이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나온 부분을 보게 되면은 GM 같은 경우에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 오리온 조립 공장이 있게 됐는데 이 공장을 전기 픽업 트럭 생산 허브로 개조하는 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서 일단 GM 같은 경우에 이 전기차 관련된 생산에 대한 이 더욱더 공격적인 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GM뿐만이 아니라 이날 또 완성차 업체 중에서 포드의 흐름도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포드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까? 네, 포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9.6%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 포드의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의 사전 예약이 마감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F150 같은 경우에는 약 이틀 만에 4만 건 넘는 사전 예약을 확보를 하게 됐고요.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사전 예약 건수가 20만 건을 돌파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100달러를 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사전 예약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런 사전 예약 관련돼서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짐팔리 포드 CEO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약 건수를 완전히 초과를 하게 됐고 현재로서는 7에서 8만 대 정도 생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수요에 더욱더 발맞추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2배 정도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드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포드가 내년 봄에 F150 라이트닝 첫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한 해 동안에는 한 15,000대 정도의 차량의 생산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생산량이 한 5만 5천 대까지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4년도에 8.5억 달러를 투자 결정하면서 8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말한 것처럼 생산 능력을 20만 건에 맞출 정도로까지 늘어나기에는 아직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GM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합작법인을 맺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포드는 SK하고 이제 합작법인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드하고 SK 운인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전기차 부분만 따로 나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켄터키 주하고 인접 테네시 주에
총 114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서 매년 215만 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 규모의 배터리 공장 2개를 할 것이다라고 이미 발표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포드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더욱더 많은 이 포드의 물량 자체를 SK 이노베이션에게 이 공급을 이제 맡기게 되는 이런 그림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부도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있어서 GM하고 포드하고 전기차 생산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빨라지는 시결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합작 법인인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까지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글로벌 완성차와 이 배터리라는 그런 연결고리로 좀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국내에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가 내년 1월에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 하기 전까지는 LG 화학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지난주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런 배터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SK 이노베이션도 이런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가장 탑픽으로서 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가 끝난 이후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배터리 장비 관련돼서 생산 장비를 맡고 있는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연도 초에 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반짝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질적인 수주까지 이어지지 않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이제 배터리 IPO 이후에 배터리에 대한 공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결국은 그때 움직였던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업체로는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나인테크라든지 이런 업체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 크고 작은 종목 전부 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또 뉴욕 증시에서 크게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브로드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날 호실적 발표에다가 자사주 매입까지 겹호재였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브로드컴이 지난 금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는 사실 목요일 날 장마치가 나오게 되면서 이 프리마켓에서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3분기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74억 1억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도 15% 정도 이제 증가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컨센을 약간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보다 23% 증가를 하게 되면서 7.81달러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액이 한 17% 정도 증가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 반도체 사업 부분 내의 비중을 30% 정도 상회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 네트워킹하고 와이어리스였었습니다. 이 해당 사업 부분 자체가 이제 5G 관련돼서 이 아이폰 13이 이 5G형 이제 모델이 더욱더 나오게 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클라우드에 대한 신규 스위치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호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사업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일단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약간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욱더 중요하게 될 텐데요.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나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76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컨센 72.4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역시나 이 컨센서스 대비 더 공격적인 이 가이던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제 와이어리스 부분 자체는 워낙 기저 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둔화가 약간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외의 반도체 부분의 매출을 성장을 견인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분기 배당액이 14% 정도 확대를 하게 되면서 4불 정도를 이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월가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의 이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부합 수준이었지만 영업이익률 상승하고 매출 가이던스의 상향 조정 등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성장 낙관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국내 증시에 어떤 쪽과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목은요? 네, 관련된 종목으로는 먼저 5G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이제 5G 관련된 모델을 적극적으로 출시를 하기에 따라서 이런 5G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미국에서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는 국내에도 통신 장비 업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돼서 삼성향이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인 서진 시스템하고 RFHC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수주를 받게 됐을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업체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코리안 서키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코리안 서키트가 이제 FPGA 관련돼서 장기 이 수주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돼서 고객사를 사실상 이제 이 비밀에 붙여줬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브로드컴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 나오게 되고 사업 부분 자체가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코리안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물량을 받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확률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코리안 서키트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